오랫동안 버텨온 그 시험이 이제 끝났다는 말은 네가 약했다는 뜻이 아니라 네가 끝까지 남아있었다는 뜻이다. 너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것을 설명하려 했지만 설명보다 먼저 몸이 알아버린 날들이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가슴이 묵직했고 밤에 불을 끄고 나면 이유 없는 조용함이 방을 채웠다. 오늘 이 말은 바로 그 조용함 속에 떨어진다. 늦게 온 소식이 아니라 때가 되었을 때 들리는 확인이다. 네가 지나온 길은 우연이 아니었다. 네가 아직 여기 있다는 사실이 이미 첫 번째 증거다. 너는 아마도 아무 일 없는 얼굴로 하루를 시작했을 것이다. 싱크대 위에 남은 컵, 식탁 모서리에 놓인 휴대폰, 벽시계의 작은 소리까지도 오늘은 유난히 크게 들렸을지 모른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말했지만 너의 어깨는 이미 그 말보다 먼저 내려앉아 있었다. 너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속은 그 대답을 믿지 않았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라는 질문이 목구멍 근처에서 맴돌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지연은 버려짐의 표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네가 아직 부서지지 않도록 지켜진 시간이었다. 이 말은 네가 듣고 싶었던 위로를 넘어선다. 이것은 네가 이미 지나온 징후들을 다시 해석하게 하는 부르심이다. 네가 외면했던 침묵, 반복되던 멈춤, 갑자기 멀어진 것 같은 사람들, 그리고 설명할 수 없게 깊어진 피로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것들은 너를 망가뜨리려는 신호가 아니라 너를 재배치하려는 신호였다. 네 삶의 문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마지막 음절을 향해 가고 있다. 끝이 아니라 정리다. 혼란이 아니라 인도다. 그리고 네가 끝내 보게 될 것은 이 과정이 네 안에 무엇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남기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어느 저녁 너는 거실 불빛 아래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을지 모른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네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컵 속의 차는 식고 손끝은 차갑고 숨은 얕아졌다. 누군가의 메시지가 와도 바로 답하지 못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멈추는 반복이 있었을 것이다. 몸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계절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이 기다림이 단순한 공백이 주의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멀어졌고 어떤 분들은 다쳤으며 안전하다고 믿었던 상황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계신다고 느끼지만 왜 이렇게 많은 상실과 침묵, 중단이 일어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7단계를 통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큰 변화 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혔을지도 모르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여정에서 역할을 다한 사람과 길에 계속 매달리지 마세요. 계속 붙잡는 것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저항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 댓글 맨 위에 남겨두었습니다.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너는 겉으로는 버티고 속으로는 조금씩 물러섰다. 그 물러섬은 후퇴가 아니라 보존이었다. 네가 너 자신을 잃지 않도록 붙들린 형태였다. 너는 남들보다 예민해서가 아니라 더 깊이 듣는 쪽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작은 말투 하나, 침묵의 길이 하나, 약속의 지연 하나가 너에게는 크게 남는다. 식탁에서 오가는 아무렇지 않은 대화 속에서도 너는 어딘가 어긋난 결을 느낀다. 그것은 상처받기 쉬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분별이 생기고 있다는 표지다. 물론 그 분별은 아직 아프다. 아직은 너무 많이 느껴서 피곤하고 너무 많이 알아서 외롭다. 그러나 네가 느끼는 그 무게는 너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가볍게 속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내 주변에는 늘 소음을 만드는 것들이 있었다. 급하게 대답하라고 재촉하는 목소리,
네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도 움직이라고 몰아붙이는 압박, 비교를 심는 시선이 그것이다. 어떤 날은 네 안에서도 그 소음이 시작된다. 빨리 결정해야 할 것 같고 지금 놓치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몰려온다. 하지만 그것은 참된 긴급함이 아니다. 그것은 방향을 흐리려는 속도다. 네가 진짜로 붙들어야 할 것은 서두름이 아니라 명료함이다. 가끔 가장 거룩한 용기는 더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 정확히 보는 것이다. 성경의 어떤 장면들은 늘 내 현실과 닮아 있다. 사막에서 길을 찾던 사람들처럼 네가 받은 빛도 한 번에 모든 길을 보여주지 않는다. 한 걸음만 보이는데도 그 한 걸음이 충분한 때가 있다. 네가 지금 겪는 느림은 그저 지체가 아니라 다음 발을 헛디디지 않게 하는 은혜일 수 있다. 네가 보기에는 문이 아직 닫혀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네 안의 준비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벌이 아니라 조정이다. 네가 이미 알고 있는 한 가지는 분명하다. 하나님은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으신다. 무시하고 지나가면 같은 주기가 다시 돌아온다. 같은 생각, 같은 피로, 같은 불안한 반응이 다른 얼굴을 하고 다시 서게 된다. 마음은 더 무뎌지고 몸은 더 빨리 경계하며 밤은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네 안에서 이건 그냥 그런 날이야 라고 말하고 싶어도 그 말이 전부는 아니다. 이건 왜 이렇게 오래 나를 따라오지? 라는 생각이 스쳐갔다면 그 질문 자체가 이미 문을 두드리고 있다. 오늘 너는 그 문을 외면하지 않게 될 것이다. 잠깐 숨을 고르고 지금 내 몸에서 일어난 가장 작은 변화 하나를 보아라. 어깨가 내려갔는지, 턱이 풀렸는지, 가슴이 조금 비워졌는지 느껴보아라. 만약 이 말들 가운데 하나라도 너에게 닿았다면 댓글에 888이라고 적어라. 그 숫자는 네가 아직 반응할 수 있다는 조용한 확인이다. 너의 손이 그 말을 쓰는 순간 너는 네 안에서 이미 일어난 인정을 밖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것은 작은 동의이지만 분명한 동의다. 888을 적고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그 다음 장은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된다. 이제 우리는 표면의 사건보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 바깥의 문제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안쪽의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었을 수 있다. 네가 놓치고 싶지 않아서 붙잡은 것, 잃을까봐 늦게 놓은 것, 설명하고 싶어서 계속 머물렀던 장면들이 있다. 그러나 붙잡음이 늘 믿음은 아니다. 때로는 붙잡음이 습관이 된다. 너는 이미 그 차이를 느끼고 있다. 몸은 조용히 떠나려고 하고 마음은 아직 이유를 붙들고 있다. 그 틈에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문제의 뿌리는 종종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통제하려는 마음일 수도 있고 잘 보이고 싶다는 오래된 습관일 수도 있고 순종하면 손해를 볼 것 같은 두려움일 수도 있다. 네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네가 오래 버티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버티는 방식보다 맡기는 방식이 필요하다. 네가 모든 문을 열어야 한다고 믿을 때 마음은 더 조여온다. 그러나 네가 다툼 속에서도 인도를 믿기 시작하면 같은 방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머리는 계속 이유를 찾고 몸은 계속 경고를 보낸다. 밤에 누웠을 때 생각이 멈추지 않고 낮에는 손끝이 바쁘지만 마음은 비어있는 순간들이 있다. 너는 이것이 단순한 피곤함인지 아니면 안에서 무언가가 더 분명해지고 있는지 구별하려 했을 것이다. 그 구별은 매우 중요하다. 모든 불편함이 다 적신호는 아니고 모든 평안이 다 정지 명령은 아니다. 어떤 평안은 비어있음이 아니라 방향의 확인이다. 어떤 불편함은 실패가 아니라 진실을 향한 저항이다. 너는 지금 그 경계선에 서 있다. 어떤 사람과 어떤 공간은 네 변화에 조용히 저항한다. 대화가 끝나고 나면 더 무거워지는 방이 있고 아무 말 없이도 너를 예전 방식으로 돌려놓으려는 관계가 있다. 그것은 반드시 악의는 아니다. 그러나 늘 너를 지치게 만드는 흐름이라면 그 흐름은 분별의 대상이다.
네가 더 깊어질수록 얕은 연결은 너에게 더 크게 느껴진다. 그래서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이 늘어난다. 그 시간은 고립이 아니라 정리다. 네 안의 소리가 다시 들리도록 만드는 정리다. 반복되는 패턴은 지치게 하면서도 익숙하게 보인다. 너는 이미 그 익숙함 때문에 몇 번이나 머물렀을 것이다. 내일은 다를 거라고, 이번에는 이해해 줄 거라고, 조금만 더 참으면 풀릴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러나 똑같은 흐름이 계속되면 그것은 해답이 아니라 고착이다. 네가 느끼는 무거움은 네가 약해서가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오래 서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한 걸음 옮겨야 할 때다. 이 한 걸음이 내 생각보다 작아 보일지 몰라도 방향을 바꾸는 데는 충분하다. 네가 이미 받은 빛은 너를 놀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를 혼란으로 끌고 가는 빛이 아니라 너를 멈추게 하여 정확히 보게 하는 빛이다. 그래서 네 안에서 이제 그만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조용히 자랄 수 있다. 돌아간다는 것은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본래의 자리를 다시 찾는 것이다. 너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네 안에 남겨진 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걸러진 진실이다. 네가 붙잡아온 오래된 역할은 이제 너를 설명하지 못한다. 예전에는 그 역할이 너를 지켜주는 것 같았다. 사람들 앞에서 단단해 보이고 약해 보이지 않고 먼저 무너지지 않는 모습 말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갑옷이 너무 무겁다. 어깨는 그것을 오래 쥐고 있었고 등은 그 무게를 기억한다. 네가 조용히 지쳐온 이유도 바로 그 무게 때문이다.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은 더 세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너의 몫인지 가르는 것이다. 그 오래된 성의 안에는 한 줄기 바람이 필요하다. 네 마음의 창문이 조금 열리고 오래 닫혀있던 공기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네가 그 움직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새 출발의 냄새가 된다. 그 순간부터 너는 더 이상 과거의 한복판에 갇혀있지 않다. 너는 문턱에 서 있다. 문턱은 끝이 아니라 전환이다. 그리고 전환은 늘 조용하지만 분명하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전환을 하나의 이미지로 더 깊이 따라갈 것이다. 너의 마음은 오래 잠겨있던 방처럼 느껴졌을 수 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공기는 정체되어 있었고 발소리조차 울려 나왔다. 누군가는 그 방을 이미 잊은 것처럼 보였지만 너는 그 안에서 계속 깨어 있었다. 오래된 열쇠는 손에 있었지만 그 열쇠가 맞는 문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래서 너는 여러 번 손잡이를 만지다가도 멈췄다. 그 주저함이 내 진짜 상태였다. 열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엇을 열어야 하는지 아직 완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그 방은 너를 가두는 장소가 아니라 보호하며 준비시키는 장소였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 방 안에는 먼지가 쌓인 자리도 있었고 오래된 천 위에 남은 흔적도 있었다. 빛은 한쪽 구석에서만 약하게 들어왔고 거기서조차 내 눈은 금방 적응하지 못했다. 몸은 그 답답함을 잘 기억한다. 목이 마르고 머리가 무겁고 숨이 짧아지는 그 느낌 말이다. 하지만 그 답답함이 늘 나쁜 것은 아니었다. 어떤 폐쇄는 너를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음으로부터 지키려는 것이다. 네가 너무 많은 말과 너무 많은 기대 속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 조용한 방은 오히려 숨을 쉬게 하는 장소가 되었다. 잠겨 있는 것과 보존되는 것은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깊이는 다르다. 이 방의 문은 누가 세게 두드린다고 열리지 않았다. 사람의 힘으로 억지로 밀어도 열리지 않는 시간이 있었다. 그 시간은 네가 더 밀어붙이도록 부추기는 시간이 아니었다. 오히려 기다리는 법을 다시 배우게 하는 시간이었다. 다툼은 끝이 아니라 지켜진 집중이다. 네가 바깥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도록, 내부의 약한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그 방은 오래 참아왔다. 그래서 너는 지금도 어떤 말보다 조용한 확신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었다. 이제 그 방은 버려진 곳이 아니라 보호의 장소로 읽힌다.
한때는 갇힌 느낌이 전부였지만 지금은 바람이 새지 않도록 막아준 경계가 보인다. 네가 아무에게나 쉽게 열리지 않도록 지켜진 이유가 있었다. 그 문은 내 가치를 낮춘 것이 아니라 가치를 지키고 있었다. 세상은 자꾸 빨리 열리라고 말하지만 모든 문이 빨리 열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문은 준비된 사람만이 들어가야 한다. 너는 그 준비의 시간 속에서 모양이 다시 잡혔다. 네가 여기서 배운 것은 기다림이 공백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기다림은 종종 가장 정직한 형태의 형성이다. 바깥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안에서는 빛과 공기와 침묵이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너는 너무 빨리 결론 내릴 필요가 없다. 이 방은 너를 가두기 위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보호하며 다음 계절로 넘기기 위해 남아있다. 네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같은 벽도 더 이상 벽이 아니다. 그것은 경계가 되고 지혜가 되고 질서가 된다. 그렇게 보면 네가 견딘 시간은 공허하지 않다. 그것은 네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을 억지로 받지 않도록 지켜준 셈이다. 성급한 열림은 종종 더 큰 상처를 낳지만 준비된 열림은 조용한 자유를 낳는다. 그래서 네가 오늘 느끼는 정지는 사실상 은혜의 모양일 수 있다. 네가 원하는 모든 답이 아직 보이지 않아도 방 자체가 이미 증언하고 있다. 너는 버려지지 않았다. 너는 보호되었다. 그리고 보호는 늘 더 큰 문을 위한 준비다. 이제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진다. 먼지가 가라앉고 발걸음이 선명해지고 벽에 기대있던 긴장이 조금 느슨해진다. 너는 더 이상 그 침묵을 실패로 읽지 않는다. 침묵은 내게 잠시 멈추라 말했고 멈춤은 네 안에 진짜 소리를 살려냈다. 그 소리를 따라가면 네가 얼마나 오래 기다려왔는지 보인다. 그 기다림은 네 성품을 무디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엇이 진짜인지 알게 했다. 이제 그 문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보일 것이다. 너는 이미 문 앞에 오래 서 있었다. 손은 차갑고 마음은 조심스러웠고 그래도 발은 떠나지 않았다. 그 자세는 패배가 아니라 충실함이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네가 돌아서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지만 돌아서지 않은 것 자체가 말해준다. 네 안의 어떤 부분은 이미 더 깊은 답을 알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네가 여기까지 온 이유다. 지금부터는 그 인식에 이름을 붙여야 한다. 이름이 붙는 순간 흐릿함은 힘을 잃는다. 지금 너는 스스로에게 더 솔직해질 수 있다. 더 이상 모든 문이 내 책임은 아니라는 것, 모든 다침이 거절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모든 지연이 상실은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네가 잠시 멈춘 사이에 누군가는 여전히 급하게 달렸고 누군가는 내 침묵을 오해했을 수 있다. 그러나 오해가 진실을 바꾸지는 못한다. 진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너는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정리되는 중이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숨이 조금 깊어진다. 너의 몸도 그것을 안다. 가슴이 조금 넓어지고 목에 뻣뻣함이 풀리고 손끝의 긴장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 변화는 극적이지 않다. 그래서 더 진짜다. 진짜 회복은 늘 조용히 온다. 소리 없이 늘어난 숨, 조금 늦게 찾아오는 평안, 오래된 생각의 힘이 약해지는 그 미세한 순간들 말이다. 너는 그 미세함을 무시하지 않아도 된다. 작은 평안은 작지 않다. 이제 이 방은 네 안에서 하나의 현관이 된다. 안과 밖이 만나는 자리, 과거와 미래가 잠시 멈추어 서는 자리다. 네가 여기서 서두르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넓어질 것이다. 네가 여기서 두려움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빛은 더 오래 머물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정답을 쥐는 때가 아니라 정답이 너를 지나가게 하는 때다. 내 손이 더는 조급하게 떨리지 않을 때 너는 이미 한 걸음 앞서 있다. 그 한 걸음은 작지만 되돌릴 수 없는 한 걸음이다. 너는 그동안 어떤 말을 너무 일찍 믿었을지 모른다. 아직 닫혀 있는데도 끝났다고 믿는 말, 아직 보이지 않는데도 안 된다고 믿는 말, 아직 준비 중인데도 늦었다고 믿는 말이 그것이다. 그러나 방은 지금도 여전히 너를 위해 숨을 고르고 있다. 그것이 네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다. 네가 버티기만 해서가 아니다. 네가 듣는 법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 장은 더 이상 다친 것에 머물지 않는다. 이제는 너의 동의가 어디에 놓이는지 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이 닿는다면 너는 그 닫힌 방 앞에 더 이상 예전처럼 서 있지 않다. 네 안의 공기는 이미 바뀌었고 그 변화는 네가 끝까지 남아 있었다는 증거다. 네가 버린 것이 아니라 지켜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네가 밀어붙이던 곳에서 물러서자 진짜로 중요한 것이 앞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 계절은 손실이 아니라 정돈이다. 그리고 정돈은 늘 더 깊은 평안을 위한 길이다. 여기서 너는 다른 종류의 순종을 배우게 된다. 아침의 고요 속에서 너는 예전보다 먼저 마음을 열지 않는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휴대폰을 바로 짚지 않고 먼저 숨을 한번 고른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빛이 벽을 지나가는 동안 너는 오늘의 소음이 무엇인지 천천히 분별한다. 이 작은 멈춤은 형식이 아니다. 이것은 방을 다시 내 편으로 만드는 첫 번째 실천이다. 너는 바로 답하지 않아도 되고 바로 뛰어가지 않아도 된다. 그 기다림 안에서 내 중심이 다시 정리된다. 조용한 시작은 네 하루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는다. 이제 두 번째 실천이 더 분명해진다. 네가 사람들의 말에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두었다가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그것은 냉담함이 아니라 보호다. 식탁 옆, 차 안, 복도 끝에서 너는 무심히 넘어가던 말들의 무게를 다시 가늠하게 된다. 어떤 말은 너를 살리고 어떤 말은 너를 흩뜨린다. 너는 그 차이를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내 평안의 경계다. 네가 경계를 지키는 순간 마음은 과도한 설명을 멈춘다. 너는 이제 무엇이 너를 지치게 했는지도 조금 더 정확히 본다. 무리한 일정, 끝없이 이어지는 알림, 정리되지 않은 대화, 그리고 설명 없이도 너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정한 리듬이 있다. 그 리듬은 너를 나쁘게 만들기보다 너를 산만하게 했다. 산만함은 큰 소리보다 조용하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하지만 너는 이제 그 소음을 소음으로 부를 수 있다. 이름을 붙이면 힘이 약해진다. 네 삶의 문 앞에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압력이 아니라 더 정확한 분별이다. 네가 혼자 앉아 있을 때 종이 한 장에 적는 간단한 확인도 도움이 된다. 오늘 무엇이 내 안을 넓혔는지, 무엇이 내 안을 좁혔는지 적어보는 것이다. 이 기록은 너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다시 모으기 위한 것이다. 방은 정리될 때 문이 더 잘 열린다. 마음도 그렇다. 너는 감정의 파도에 밀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파도를 읽고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있다. 그 사실은 조용하지만 강하다. 어떤 날은 너의 기도가 길지 않을 것이다. 말이 적어지고 대신 진심이 남는다. 주님, 오늘은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라는 짧은 문장 하나면 충분할 때가 있다. 그 짧음은 부족함이 아니다. 오히려 중심을 부르는 언어다. 너무 많은 말을 내려놓을수록 네 안의 진짜 소리가 더 맑아진다. 그리고 그 맑음 속에서 네가 붙들어야 할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사실이다. 이 방향은 세상을 등지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어디서 에너지를 잃고 어디서 에너지를 얻는지 알라는 뜻이다. 어떤 공간은 들어가기만 해도 숨이 얕아지고 어떤 말은 끝나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반대로 어떤 침묵은 너를 다시 세우고 어떤 기다림은 너를 부드럽게 한다. 네 몸은 이미 그 차이를 기억하고 있다. 몸은 거짓말을 오래 하지 못한다. 그래서 네 몸이 느끼는 경계는 귀하다. 그 경계가 네 영혼을 지키고 있다.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해석이 아니다. 이미 드러난 것에 조용히 합류하는 일이다. 너는 더 이상 과거의 반응으로 오늘을 살지 않아도 된다. 자동으로 사과하고 자동으로 맞추고 자동으로 견디는 방식은 이제 끝나간다. 대신 너는 멈추고 보고 묻고 선택한다. 그 내 동작은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그것이 성숙한 문턱의 언어다. 그리고 그 언어는 내 삶 전체를 바꾸기 시작한다. 이제 너는 오래된 방의 문을 억지로 흔들지 않는다. 손잡이를 오래 붙잡고 있던 손을 잠시 내려놓는다. 그 내려놓음이 무기력이 아니다.
오히려 신뢰의 흔적이다. 문은 내 힘으로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열릴 때가 되어야 열리는 것도 있다. 그 기다림을 인정하는 순간 네 안에 긴장이 풀린다. 더 세게 밀어야 한다는 착각이 끝난다. 네가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방식도 그때 함께 내려간다. 너는 이미 알게 되었다. 어떤 열쇠는 억지로 돌릴수록 부러진다. 그러나 맞는 순간은 반드시 온다. 그 순간을 기다리는 너의 태도는 수동적이지 않다. 그것은 깊은 집중이다. 네가 중심을 지킬 때 방은 방해물이 아니라 준비실이 된다. 그 준비실에서 너는 더 조용하고 더 선명한 사람으로 다시 서게 된다. 그 변화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살아내기 위한 것이다. 무언가가 네 안에서 확인되었다면 지금 네 호흡이 조금 달라졌을 것이다. 평소보다 느린 숨, 조금 덜 급한 눈, 예전 같지 않은 침묵이 그것이다. 그 변화가 아주 작아도 괜찮다. 작은 확인은 종종 가장 진실하다. 그래서 이 순간을 가볍게 넘기지 말아라. 네가 들은 것은 단지 정보가 아니라 부름이다. 그리고 부름은 네 발걸음을 다시 정렬시킨다. 너는 이미 바깥의 소음보다 안쪽의 진실을 더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 신뢰가 자라면 너는 더 이상 모든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설명이 없어도 길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너는 문 앞에서 불필요한 몸짓을 멈추고 내 자리에서 조용히 견딘다. 견딤이 옛날에는 고통이었지만 이제는 분별이 된다. 그 차이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 네가 더 이상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은 네가 늦어진 것이 아니라 성숙해졌다는 뜻이다. 성숙은 소란보다 조용하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내 삶에는 이제 더 이상 맞지 않는 방들이 있다. 예전엔 그 방이 익숙했지만 익숙함은 항상 옳다는 뜻이 아니었다. 너는 그 사실을 늦게 배웠지만 늦음조차 내 편이 될 수 있다. 익숙함을 내려놓는 일은 아프다. 그러나 그 아픔 속에 숨은 자유가 있다. 숨이 다시 깊어지고 어깨가 다시 제자리를 찾고 마음이 덜 분열되는 자유 말이다. 이 자유는 큰 소리로 오지 않는다. 현관문처럼 조용하게 온다. 이제 내 손은 조금 더 가벼워졌을 것이다. 더 많은 것을 쥐려던 힘이 줄고 대신 더 정확히 놓는 법이 배워진다. 네가 놓아야 할 것은 네가 아니라 네가 짊어진 과한 책임이다. 모든 사람의 반응, 모든 문장의 결과, 모든 시간표를 네가 감당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네가 홀로 떠받들지 않아도 길을 지키신다. 그 믿음이 들어오면 너는 처음으로 진짜 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다. 쉬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쉬는 것은 신뢰의 형태다. 내 안의 문은 더 이상 무거운 수수께끼가 아니다. 그것은 경계와 은혜, 멈춤과 전환이 함께 있는 자리가 되었다. 네가 이 자리를 이해할수록 다른 문들도 덜 두렵게 보인다. 사람을 붙들어야만 살 수 있다는 생각도 약해진다. 왜냐하면 네 생명은 이미 더 깊은 손에 들려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단계는 네가 떠밀려 가는 것이 아니라 인도되어 가는 것이다. 인도는 늘 조용하지만 결국 방향을 바꾼다. 이제는 네가 멈춘 자리에 의미가 있다. 그 자리는 빈자리가 아니라 듣는 자리였다. 네가 답하지 않은 그 시간은 무응답이 아니라 정리였다. 네가 멀어진 것처럼 느꼈던 순간은 사실 더 정확한 가까움으로 옮겨가는 과정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너는 잃지 않았다. 너는 덜어냈다. 덜어낸 자리에서 진짜 것이 숨을 쉰다. 그것이 내 지금의 평안이다. 오늘 네 안에 들어온 확인은 오래된 혼란을 무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혼란이 왜 그렇게 길었는지 보여준다. 네가 너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참았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보인다. 그 사실은 너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네가 얼마나 오래 충실했는지를 드러낸다. 그러니 오늘의 너는 스스로를 더 작은 존재로 부르지 않아도 된다. 너는 형성된 사람이다. 그리고 형성은 우연이 아니다. 이제 네가 네 삶을 보는 눈은 예전과 달라졌다. 예전에는 다짐이 실패로 보였다면 이제는 보호로 읽힌다. 예전에는 늦어짐이 거절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준비의 시간으로 보인다.
예전에는 침묵이 공허했다면 이제는 분별을 키우는 공간이 된다. 이 변화는 단지 생각의 변화가 아니다. 몸이 먼저 알아차리고 마음이 뒤따라오는 변화다. 그래서 더 오래 간다. 깊이 배운 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네가 이 말에 고개를 아주 조금이라도 끄덕였다면 그건 이미 네 안에서 응답이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이 메시지가 너를 더 급하게 만드는 대신 더 조용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이 바로 표시다. 조용함은 종종 가장 확실한 확인이다. 너는 이제 소리보다 질서를 더 신뢰한다. 감정의 파도보다 중심의 평정을 더 신뢰한다. 그리고 그 신뢰는 네 삶의 다음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이제 우리는 그 열쇠를 손에서 손으로 옮기듯 더 깊은 합의로 들어간다. 이 말이 맞게 닿았다면 이제 네 마음은 혼란보다 명료함을 더 원한다. 그 명료함 안에서 너는 더 이상 과잉 반응하지 않는다.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을 바라보며 곧바로 손을 뻗지 않고 잠시 멈춘다. 누가 너를 재촉해도 너는 안쪽의 평안을 먼저 묻는다. 그것이 네가 다시 자리 잡는 방식이다. 성급함은 너를 지치게 했지만 멈춤은 너를 다시 모은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소리가 아니라 더 선명한 선이다. 네가 이 흐름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누군가에게는 네가 갑자기 조용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사라짐이 아니다. 그것은 정렬이다. 정렬된 사람은 덜 흔들리고 덜 설명하며 더 정확히 움직인다. 너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 오늘의 너를 예전의 너와 비교하지 말아라. 예전의 너는 살아남는 데 익숙했고 지금의 너는 진실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 차이는 매우 크다. 너는 이제 무엇을 더 가져갈지보다 무엇을 놓을지 더 잘 본다. 이미 네 안의 방은 정리되기 시작했다. 오래된 습관 몇 개, 자동 반응 몇 개, 너를 무겁게 하던 말 몇 개가 자리를 비킨다. 그 빈자리는 허전함이 아니라 공기다. 공기가 돌아오면 방은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 네 마음도 그렇다. 공기가 들어오면 숨이 달라지고 숨이 달라지면 생각도 달라진다. 그래서 내 삶의 작은 변화는 결코 작지 않다. 네가 지금 가장 조용히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는 것이다. 네가 기대한 시간표가 아니라고 해서 실패는 아니다. 네가 원하는 속도가 아니라고 해서 방향이 틀린 것도 아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네가 서두르는 자리를 멈추게 하여 네 안에 진짜 소리를 살리신다. 그 소리가 다시 들리면 너는 더 이상 흐릿한 약속에 머물지 않는다. 너는 분별된 약속에 머문다. 그 약속은 단단하지만 소란스럽지 않다. 이 계절은 네가 혼자 견디는 경쟁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다시 배치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너는 더 적게 증명하고 더 많이 신뢰하게 된다. 더 적게 붙잡고 더 정확히 받게 된다. 더 많이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드는 대신 더 깊이 듣는 힘이 자란다. 그 변화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그리고 방향이 바뀌면 같은 거리도 전혀 다른 길이 된다. 이제 네 안에서 어떤 선언이 준비되고 있다. 그 선언은 외부를 향한 과시가 아니라 내부의 봉인이다. 네가 방금까지 읽은 모든 것을 마음이 한 번에 다 설명하지 못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네가 이미 동의의 자리로 조금씩 옮겨왔다는 사실이다. 이제 그 동의는 말이 되어야 한다. 말은 흐름을 남기고, 흐름은 기억을 남기고, 기억은 다시 네 발을 지탱한다. 다음 문턱은 바로 그 기억 위에 놓인다. 만약 이 여정이 너의 안쪽에서 확인되었다면 댓글에 나는 준비되었다라고 적어라.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네가 더 이상 안쪽의 부름을 미루지 않겠다는 표식이다. 준비됨은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준비됨은 두려움보다 더 깊은 신뢰가 있다는 뜻이다. 내 손이 그 말을 적는 순간 너는 이미 다음 걸음을 향해 몸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그 표시는 조용하지만 선명하다. 나는 준비되었다를 적고 다시 내게 돌아와라. 이제 네가 오래 걸어온 길을 잠시 돌아보아라.
처음의 무거움, 중간의 흔들림, 멈춘 것 같던 시간, 그리고 지금의 조용한 확인이 모두 한 줄로 이어진다. 단절처럼 보였던 것들이 실제로는 네 안의 방을 정리하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오늘은 네가 잃은 날이 아니라 네가 읽히는 날이다. 네 마음은 더 이상 흩어진 조각으로 남지 않는다. 그것들은 하나의 그림으로 묶인다. 그 그림의 중심에는 다침이 아니라 보호가 있었다. 너는 그 중심을 이제 알아본다. 네가 지나온 길은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정직했다. 어떤 날은 눈물로, 어떤 날은 침묵으로, 어떤 날은 아무 말 없는 순종으로 지나왔다. 그 모든 날이 서로 다른 듯 보여도 실제로는 같은 손에 묶여 있었다. 그 손은 너를 벌하지 않았다. 그것은 너를 지키며 모양을 바꾸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네 마음이 조금 더 부드러워진다면 그것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단단함의 다른 이름이다. 부드러움은 무너짐이 아니다. 부드러움은 이미 정리된 사람에게 오는 평안이다. 이제 너는 더 이상 닫힌 문 앞에서 자신을 탓하지 않는다. 그 문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때를 기다린 자리에 대한 증거였다. 그리고 때가 되면 문은 문이 아니라 통로가 된다. 너는 그 통로 앞에서 충분히 오래, 충분히 성실하게 서 있었다. 지금의 확신은 갑자기 생긴 감정이 아니다. 오래된 불안보다 더 오래 너를 지켜온 진실이다. 그 진실이 지금 이름을 얻는다. 끝났다는 말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졌다는 뜻이다. 너는 이미 이 메시지 안에서 내 몸의 일부가 풀리는 것을 느꼈을지 모른다. 숨이 조금 더 깊어졌고 눈은 덜 조급해졌고 마음은 예전보다 덜 떠밀린다. 그것은 네가 스스로를 설득해서가 아니다. 네 안에서 이미 준비된 것이 반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여정은 설명보다 인식에 가깝다. 네가 알아본 만큼 네 안의 길은 또렷해진다. 그 또렷함은 네 삶을 다시 모으는 힘이 된다. 이제 너는 흔들리는 계절을 지나 정리된 계절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 아직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아도 충분히 보이는 것이 있다. 너는 버려지지 않았다. 너는 늦지 않았다. 너는 아직도 덮여 있지만 덮임은 감춤이 아니라 준비였다. 이 말들은 네 안에서 하나씩 자리를 찾는다. 그리고 그 자리가 생길수록 네 삶은 더 넓게 숨을 쉰다. 네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너는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멀리 와 있다. 돌아보면 많은 부분이 아팠지만 그 아픔은 너를 망가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무엇이 진짜인지 가르쳤다. 그것이 시험의 끝이 주는 선물이다. 더 세게 버티는 법이 아니라 더 정확히 살피는 법이다. 더 크게 소리치는 법이 아니라 더 깊이 듣는 법이다. 주의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멀어졌고 어떤 분들은 다쳤으며 안전하다고 믿었던 상황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계신다고 느끼지만 왜 이렇게 많은 상실과 침묵, 중단이 일어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7단계를 통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큰 변화 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혔을지도 모르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여정에서 역할을 다한 사람과 길에 계속 매달리지 마세요. 계속 붙잡는 것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저항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 댓글 맨 위에 남겨두었습니다.